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나의 영어 공부 방법이 어떤지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영어에 입문을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했던 공부 방법들이랑 그 속에서 얻었던 소소한 팁들을 중간중간에 뿌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어를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했던 거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는 뭐다? 취업의 압박이 들어올 때죠. 어떻게든 대학교를 벗어나 보려고 발악을 하던 중에 공지사항에 싱가포르로 해외 취업을 지원을 해준다는 글을 보게 되면서 준비를 하게 됐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의 공용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이력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뷰까지 하나하나 다 영어로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100% 했어요 라면서 꼼수를 부릴 수가 있지만, 영어 면접은 면접관과 나의 1대1 맞다이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꼼수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면접을 준비를 하는데 열을 올렸던 거고, 그때 당시에 저의 영어 실력은 진짜 개쓰레기였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인사하고 안부 물으면 헤어져야 할 각 있잖아요. 딱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딴 실력으로 이제 면접을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강사분께서 자기소개만큼은 내가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탁 치면서 영어로 자기소개 해보세요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경지에까지 올라야 한다 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구라 안 가고 밥 먹는 시간, 싸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 자기소개 하는데 집중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바로 시키면은 Hello, I'm Haejin. I studied tourism management at Dongsu University. I also went to Taisho University for 1 year in Japan to study Japanese, so I can speak Korean, Japanese, English.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이것도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진짜 이 정도로 나오게끔 내가 진짜 한 달을 연습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썼던 문장이 이런 식이었거든요. 여기서 내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쉐도잉이나 억양 공부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먼저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해외 나가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하는 게 진짜 100이면 100 자기소개거든요. 그리고 내 수준에서 장문한 걸로 연습을 하는 게 나중에 다른 쉐도잉이나 발음 연습을 할 때 훨씬 수월하게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건 진짜 부가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소개를 한 호흡에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 말하고 반박자 정도 쉬자, 메이저를 말하고 반박자 쉬자,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룰을 정했어요. 쉬는 거 말고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나름 체크를 해가지고 이 문장을 얘기할 때는 안 까먹게끔 해서 의사전달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끊고 강조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만든 문장을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이 공부 방법이 나중에 이제 쉐도잉을 할 때나 억양 공부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됐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배우가 하는 한 문장을 완벽하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 배우가 어떤 구석에서 끊는지, 어떤 구석에서 강조를 하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고 쉐도잉이랑 억양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따라 말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스크립트를 보고 따라하면 억양이 안 살고 말도 느리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거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마스터 하셔야지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뜻이든 뭐든 다 치우고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이 뜻이 뭔지 계속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졸라 천재가 아닌 이상 두 가지를 동시에 흡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했고, 그걸 한 2, 3일 정도 계속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입에 붙으면은 그 다음에 뜻을 추가적으로 붙이면서 또 계속 연습을 이제 그것도 한 2, 3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야지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억양과 쉐도잉 공부를 했었고, 일단 그 면접에 붙어가지고 싱가포르로 갔을 때도 내가 아직은 영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뭐 쉬는 날에 카페에 가가지고 노래 가사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가사를 이제 손으로 일일이 다 적었어요. 그 옆에 이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뜻이랑 이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면 발음 같은 것도 조그만하게 한글로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런 것도 써가지고 나만의 이제 가사집을 만들었어요. 그 꽂힌 노래를 하루 종일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듣다 보면은 음원으로 나왔을 때 듣는 거랑
거랑 라이브를 할 때 듣는 거랑 들리는 게 또 차이가 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라이브에서 노래하는 게 가사 전달이 잘 돼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라이브를 찾아보면은 진짜 그 단어가 분명히 들립니다. 얘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팝송으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사 같은 거에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BBC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기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사들만 찾아서 기사를 또 일일이 다 썼어요. 그 가사집을 만들었던 것처럼 단어 정리하고 기사 옆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사를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이유는 외국인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한에서 왔다고 하면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좀 더 표현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단어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특히 뭐 북한이랑 관련된 뉴스를 찾아서 보면은 그런 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단어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분야만 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 하나, 뉴스 하나 일주일 내내 주구장창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노래로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뉴스로 잠깐 넘어갔다가 드라마로 넘어갔다가 떠돌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꽂힌 드라마가 셜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셜록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이 너무 빠르고 쓰는 단어도 너무 막 전문적이고 막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별로 쓸 기회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공부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얘들이 쓰는 슬랭이 있고 원어민적인 표현이 있고 그런 게 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말이 빠르면 빠를수록 나중에 얘들보다 느린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외국어를 한참 공부를 할 때는 저를 약간 좀 스파르타식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그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차근차근 올라간다기보다는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가서 이제 사사사 내려오자 이런 방식을 저는 택한 사람이거든요. 졸라 힘들지만 이거만 이제 마스터를 하면은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셜록 그게 1시간 반짜리인데 다 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은 발음이나 억양 그리고 표현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만 펄스 해가지고 문장을 이제 적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1시간 반짜리를 전부 다 독파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쉐도잉이든 억양 공부든 처음에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되고 두세 문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 거고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꾸준히란 뭐 최소 한 달 이상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변화가 느껴지긴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저 밑바닥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영어로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